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2월 7일 방송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많이 샀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가 이틀 연속 순매도. 이렇게 되면 뭐 수급에 힘이 빠지지 않는가. 물론 아직까지 시장의 기술적인 상황들은 변화가 없어요. 어저께 진돗개 셋을 발령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 탄력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수급을 조금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러면 뭐 시장이 또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시장 끝났으니까 끝난 상황 좀 하나씩 보도록 하죠. 13포인트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11포인트 올랐고요. 외국인이 632억 팔았고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2,700억 순매도했어요. 환율은 오늘 2원 50전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수급 동향을 좀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틀 연속 순매도, 개인이 샀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기관이 팔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인 기관이 파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투자 심리는 70에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로 보면 외국인들은 IT는 샀네요. IT 산 반면에 화학이라든지 운수장비 오늘 아마 조선주를 팔았을 거예요. 조선주도 실적 나왔는데 그렇게 기대에 썩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여기 아직까지 20일 올라오고 있고 하니까 이제 20일이 지켜지느냐 60일이 지켜지느냐 이제 그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을 아직까지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거를 더 뚫고 올라가느냐, 현재 이 상황 뭐 2500선을 더 뚫고 올라가느냐, 만약에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주봉도 지금 이제 60주에 저항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월봉도 지금 60개월 선에 딱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아리까리한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업종별로 움직인 거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일단 이 2차전지 관련주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실적들이 좋다고 하니까. 카카오가 오늘 제일 많이 올랐군요. SK CCS 윈드,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 LG디스플레이, LG그룹주들이 좋았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여기 뭐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2차전지, LG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포조선이 흑자가 날 줄 알았는데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아마 이제 그 사이에 저가 수주했던 것들, 그러니까 3년 전에 저가 수주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다 털고 나면은 올해는 좋아지겠죠. 뭐 수주 받아놓은 것까지 가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와 이녹스첨단 소재, ST큐브, BH, 다우데이터, 바이오니아 등등등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좀 각계약진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일사불란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S&P 어제는 좀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테마주도 보면 뭐 MDS 테크놀로지가 있는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모바일 솔루션에서는 뭐 이거 작은 종목, 유엔젤인가 작은 종목이고 등등등 하다 보니까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건 반도체와 관련되는 종목들이 괜찮았던 것 같고요. 유가공이라든지 조선주들은 좀 많이 밀렸어요.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치 주변 자금을 뭐 신용이 조금 늘어나고 있네요. 국제 원유 가격은 74달러에 움직이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값은 부진하고 우리나라 환율도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고, 특히 이제 내일 모레가 만기인데요.
금융투자가 영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주가가 많이 빠져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그 포지션으로 가는 것이고, 이게 근데 의미가 없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두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두리. 지금 320.55니까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뭐 더 저기 올리지 않고서도 가능하고, 개인들도 이번엔 잘했어요. 근데 개인들은 주가가 내려가면은 그 수익이 줄어들게 되니까 개인들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이걸 한번 저기 그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움직이게 될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경제 지표는 뭐 중요한 것이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2시 40분 저기 그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 40분에 열리게 되겠고요. 윌리엄스 FOMC 위원도 밤에 늦게 연설이 있군요. 그리고 특별히 이야기 될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이번 주는 연준 위원들의 뭐 저기 그 씨부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뉴스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뉴스. 자, 개미의 힘 하루 만에 2450 회복. 이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시장이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 2450선을 터치했다. 기관과 외국인이 수매에 나섰지만 개인의 매수가 더 컸다. 3대 지수는 초반부터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 하루 앞으로 다가온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탓이다. 아무래도 고용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금리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치명적인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옐런 재무장관이 실업률 53년 만에 최저 경기 침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물가가 잡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잡히지 않게 되면은 더 높게 더 길게 이건 뭐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옐런 저기 그 재무장관은 나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감소하고 세계 경제가 강세를 유지하는 경로를 보았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유지됐지만 지난 6개월간 감소했다면서 휘발유와 처방약들의 가격을 낮추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들을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은 크게 하락할 수 있겠다. 하지만 고용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의 감소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지만 미국 경제가 강하고 효용력이 강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의회 공화당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만두지 못하게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한 1년 정도는 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진다면 여전히 이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전히 문제 해결된 것은 많지 않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화정책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들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MSCI 선진지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환시장의 완전 개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외환시장 완전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외환시장에서 외환 거래가 오전 9시 시작해서 3시 반에 마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우리가 저기 이 외국 자본들의 놀이터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개방을 하자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래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왜 개방을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조건 저기 외국 놈들이 와서 옷벗을 한다고 홀딱홀딱 다 벗어버리면 나중에 그렇잖아요. 강간당하고 그냥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건 지켜나가면서 해야 돼요. 우리가 꼭 MSCI 선진주수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선진주수에 들어갔을 때의 효과나
지금 현재 이머징에 있을 때 효과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선진국 되면 뭐예요? 그 돈 다 저기 날리고 선진국 되면 우리 그때 OECD 가입했을 때 YS 그 이후에 우리가 IMF 맞았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신중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가 이러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외환시장을 대외에 개방하고 개장 시간을 새벽 2시로 대폭 연장한다. 한국은행은 국내 외환시장 개방으로 시장 참여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완화될 거예요. 아니죠. 변동성이 완화될지 확대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만 금융권 압박에서 국내 외환시장이 선진금융기법을 앞선 외국 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가 지금 이제 외환 보유고가 그렇죠? 외환 보유고가 그 뭐 3천억 달러, 4천억 달러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그건 하루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저기 그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저기 그 시장을 개방시켜 놓고 그 정책을 위반한 놈들이 나중에 저기 그 어딥니까 국제기구에 아주 높은 자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서 저기 자기 영달을 취하는 그런 놈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들 잊지 말으셔야 되겠고. 자, 토큰 증권 시장 열렸다. 증권사 중 키움 하나증권 기대받는 이유는 하고 나왔는데 이 토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MZ 세대들이 많이 했던 이 조각 투자, 조각 투자를 이제 그 증권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건물이라든지 그렇죠 예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조각 내서 뭐 그것도 이제 증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토큰 증권 시장이 열리면서 전통적인 금융사 가운데 증권사 수혜가 가장 많이 볼 것이다. 하나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 이런 거예요. 이 저기 그 STO 토큰 증권 이걸 이제 조각 투자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소수점 이하 투자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주목해서 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래요. 이런 저기 제도들은 많이 생기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다 따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한국조선해양 작년 영업손실 3,556억 원. 올해는 흑자 전망.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그 사이에 언제입니까? 그 코로나19 전후에서 저가 수주했던 저기 그 선박들인데 이게 지금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발주했을 때 그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인도할 때 인식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저가가 나가는 거죠. 물론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그 고가로 수주했던 것들도 나가긴 하는데 워낙 저가로 수주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2022년 실적 발표한 것이 단기적으로는 바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인식하고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게 뭐 그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도 여전히 이 조선주들은 실적이 일단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파월 의장이 내일 새벽에 무슨 얘기 하는지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내일은 아마 제가 방송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 또 저기 그 강의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점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죠. 고맙습니다.